이것들이 손도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구만. 자, 38번 나머지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x는 3차고요. qx는 1차입니다. 그런데 가조건에 먼저 보면 px에 곱하기 qx라고 하는 애가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에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어쩌고저쩌고, 즉 나눠 떨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3차고요. 3차. 얘는 2차랍니다. 1차였죠, 1차. 그러면 얘네 둘에 대한 곱이 4차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어떠한 1차가 존재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 이거 봐. 얘는 100% 이걸 갖고 있겠죠? 그지? 너는 분명히 얘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라는 건 1차니까 얘를 가질 수도 있고 얘가 아닌 또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이놈에 대해서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qx라고 하는 그놈이 문제에서 주어진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너가 아니라, 그쵸? 어떤 a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k라고 바꿀까요? 이렇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너가 아닌 애를 가졌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px라는 값을 동시에 이렇게 줄 수 있지. px는 말이야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을 갖고 있고, 얘 입장에서 이렇게 가졌다는 건 너네 둘에 대한 곱이 이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얘가 1차 형태를 하나 더 가져야 되고, 동시에 전체 곱에 대해서 형태를 보시면, 그렇죠? 얘는 또 다른 형태를 갖겠지. 그리고 px에 다른 힌트 뭐가 있죠? 뭐가 없나요? 뭐 없지. 쭉쭉쭉쭉 돼서, 네. 그럼 px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 얘네 둘에 대한 곱의 형태를 보면 얘도 어떠한 1차를 가질 건데,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는 어떻게 될 거니? px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의 얘기 있나요? 그거 봐야지.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보자. 네. 그러면 얘네 둘에 대한 형태를 이렇게 갖고 갑시다. 또 다른 1차니까 몰라요. 그죠? 그럼 여기를 뭐 mx 플러스 n 뭐 이런 걸로 가져가 봅시다. 뭐 또 다른 1차가 있었겠죠? 자, 보자. 그러면 얘가 있었고, 그러면 요놈에 의해서 쏘리. 그럼 얘를 이거보다 미지수를 좀 줄일 수 있겠네. 왜냐면 선생님이 강제로 얘한테 얘가 어떤 k를 갖고 있었다라고 정의 내렸으니까 요놈에 대한 곱 때문에 우리가 얘를 미지수 이렇게 놓는 것보다 미지수를 줄여서 갖고 갈 수 있지. 여기를 이렇게 갖고 갑시다. k분의 1의 형태를. 왜냐면 얘는 요거 값과 있고 얘네 둘에 대한 곱의 형태가 위의 구조로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갖고 갑시다. 플러스 뭐 아까 a 요런 거? 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밑에 있던 모든 실수 조건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나 조건에 이렇게 있었죠? 모든 실수, 즉 항등식 구조에 의해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bx 는 qx에 대한 제곱 이렇게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을 해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13의 마이너스 p 자리에 제가 그대로 오는 거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곱하기 k분의 1에
x 플러스 a의 구조 이렇게 그것에 요 뺀 거 그 값은 qx에 대한 제곱인 k제곱의 x-1에 대한 제곱의 형태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 보세요.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양변이 한 등식의 구조고 얘는 k제곱의 x제곱의 구조로 갖는 2차식이죠. 그럼 여기도 2차식의 형태를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결국에 너네 애들이 뭐 해야 돼? 얘네 여기 애들이 다 죽어야 되죠. 그리고 보자. 일단은 t가 3차였고 이건 내가 이거 잘못 썼지. 미안. 이거 제곱이었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랑 만나서 얘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3차를. 그치? 따라서 얘 형태가 1이 돼야 되죠. 1. 그러면 좌변에서 우리가 세제곱의 형태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 분배돼서 만난 이것도 일단 이렇게를 날립시다. 그러고 나서 양변을 뭘로 주냐면 항등식으로 주니까 나머지에 대한 차수 비교, 개수 비교를 하시는 거죠. 얘 x제곱의 항이 얘 없이 생각하면 세제곱은 죽었어요. 그러면 제곱의 형태가 마이너스 a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플러스 3x제곱 나오죠. 그 값이 x제곱의 항이 우변에 있던 얼마가 돼야 되냐면 k제곱 x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얘가 1이라고 했죠. 따라서 너가 1이므로 a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응? 그러면 첫 번째 구조에 대해서는 qx의 형태가 지금 만들어진 거지. 따라서 qx는 밑에 마지막 조건에 하나 더 있으니까 qx는 k의 값이 1이니까 x-1입니다. 가 된 거고요. 문제 조건에서 q0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참의 구조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다음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P2랑 Q8에 대한 값이니까요.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QX라는 애가 얘가 아니면 QX가 얘를 갖지 않았다면 또 다른 1차였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쭉 나와 있는 게 뭐냐? PX라는 애가 결국엔 가질 수밖에 없지. 얘가 1차였는데 네가 이게 아니라 이걸 가졌다는 건 이 덩어리 자체가 PX일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PX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에 곱하기 x-1을 가졌을 거고 얘 또한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 모르죠. 뭐 t라고 놓을까요 이번에?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 q에 대한 구조가 있었고 q는 1차식인데 우리가 뭔지 모르죠. 네. 그럼 얘도 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다른 거 놔도 되고 또는 아까처럼 얘는 이미 얘가 이만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로 정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갔어? 나 조건이 있었지. 요거. 요 나 조건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좀 해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13이라고 하는 그 값은 마이너스 얘 갖다 집어넣으시면 t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x-1의 값이 qx 너에 대한 제곱이더라. 그러니까 mx 플러스 n에 대한 완전 제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도 항등식의 구조여야 되니까 세제곱을 없애야 되죠. 그러려면 결국 여기에서도 t의 값이 얼마입니까? 1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좌변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니까 얘도 좌우변 비교하시면 m과 n의 값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뭐 모순이 생기거나 그러겠죠? 정리해 보셔요. 넘어갑니다. 얘는 뭐 항등식 문제는 보통 미지수 놓고 좌변 우변 비교하는 거니까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연산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다음 39번. 39번은 그래프 이해만 좀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에 가에 있는 내용은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가에 있는 거?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봤고요. 가 조건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라는 이참수가 있는데 fx라는 모든 함수값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고요. 동시에 gx라고 하는 또 다른 이차함수는 0을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지. f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아? 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는 거고, 여기가 y축이 잡히는 거죠. x가 0일 때, 그치? 그 값이 가장 작습니다 라는 거고, 요 놈은 이렇게 해서 너의 함수값이 가장 큽니다니까 나머지는 작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게 너 g고 f에 대한 형태겠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축을 알려주는 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과.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f0의 값은 정수랍니다. 여기죠. 얘는 정수래요. 정수. 그 다음에 둘에 대한 함수값의 차가 나 조건에서 g빵 마이너스 f빵은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정수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fx의 플러스 p는 k라는 애랑 gx의 마이너스 p는 k라는 애에서 얘네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얘네 둘에 대한 실근이니까 x값이죠? 개수가 같도록 하래요. 그러한 k의 개수가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k가 한 개만 존재를 한답니다. 이게 포인트겠네. 자, 문제 정리는 됐고요. 가봅시다. 일단 우리가 요거랑 얘네들로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죠.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 자, F라는 애를 노란 놈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G라는 애를 파란색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지금 둘의 차가 4라고 한 거니까 얘가 더 높게 있는 거죠. 얘가. 그리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4칸을 먼저 지를게요. 하나, 둘, 셋, 4칸 이렇게 질러놓고 G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Y는 GX. 그리고 FX는 4칸 떨어지고 정수 구조인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제 그래놓고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굴 보는 거냐면 얘네를 보겠다고. 얘를 하나의 새로운 그래프로 봐야 돼요. 얘를 하나의 새로운 그래프. 그리고 요 놈을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그래프로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P를 먼저 첫 번째 케이스 P를 선생님이 만약에 음수라고 두잖아요. 음수. P를 음수라고 두면 F 그래프는 내리고 G 그래프는 올리세요예요. 이해돼? 이렇게 되면 얘의 뜻은 F라는 그래프는 P에다가 음수 집어넣는 거니까 야 F는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G라는 그래프는 그만큼 위로 올리세요 라는 뜻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그쵸? 3칸 밑으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위로 3칸 이렇게 뜻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 상태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느낌이 그냥 대충만 그려볼게. 요걸 차라리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P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 뜻이 야 F는 밑으로 한 칸 내려 라는 뜻이니까 기존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던 거에서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4칸에서 원래 요놈의 새끼는 여기 이렇게 지나던 애를 F는 뭐 하라고 한 칸 내리래.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한 칸 올라가서 기존에 여기에 물려있던 게 얘는 원래 여기 물려있었고
이렇게 물려있던 게 한 칸씩 이렇게 벌어졌다고. 여기까지 콜? 그러면 그 형태의 그래프에서 K라는 상수, 선을 그으래. 선을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라는 건, 여기 입장에서 실근의 개수는 뭐냐면 그래프와 상수선에 대한 교점의 X값, 교점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요 얘기야. 지금 이 그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인 그림이죠. 즉 P가 0일 때를 뜻하는 거지. P가 0인 그림에서는 K라는 선을 긋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그으면 파란 놈은 실근 2개를 갖고 노란 놈은 실근 1개를 가져요. 그죠? 그러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의 Y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뜻하는 거거든. 교점 개수. 그래?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같도록 만드세요라는 거니까 여기 오면 2개 빵개, 이렇게 라인 잡으면 2개의 1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잡으면 몇 개야? 서로 2개를 갖는 거지. 그러한 누구? 정수 K의 개수였어. 정수 K. 그럼 얘는 여기 그어도 몇 개야? 서로 2개. 여기 그어도 서로 2개. 여기 그어도 서로 2개. 아, 2개로 같아지는 점이 3곳이나 존재한다고, 이 그림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이 그림은.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게 원래도 여기 하나, 둘, 3개였거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개수가 더 뭐해져, 같아지는 애들이. 더 많아져요. 우리는 하나만 존재하라고 한 거니까. 아, 그래서 음수는 존재하지 않아. 음수는 될 수 없어.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P를 양수로. 그럼 P가 양수가 되면 F라는 그래프는 올라갈 거고요. G라는 그래프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F는 올라가기로 했으니까 얘네가 요 안에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3개나 있던 애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2개, 1개. 이렇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P를 1로 잡아볼게요. P를 1로. 그럼 당연히 얘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4개였잖아요. 그 기존에 있던 4개에서 한 칸씩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잠깐만.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이 4개가 이렇게죠. 이렇게 해야 4개지. 한 칸, 2칸, 3칸, 4칸에서 너는 여기 있던 애가 한 칸 내려오고 여기 있던 애가 한 칸 올라가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거 어때? 이렇게 되면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Y는 K가 가능한 곳이 어디냐면 얘는 2개고 얘 입장에선 빵개니까 탈락되지. 얘는 1개, 2개니까 또 안 되고 얘는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으면 얘한테도 교점이 2개 있고 얘한테도 교점이 2개 있으니까 서로 똑같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개가 존재를 하는 거지. 가능한 K에까지. 이해돼? 근데 이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바로 직전 단계 있지. 바로 직전 단계. 바로 직전 단계는 얘가 내려오기 직전이니까 요렇게 그림이 될 거거든요. 이해돼? 그러니까 0점 몇만 움직인다고 치면 그래도 여기 그으면 교점 서로 2개. 교점 2개. 교점 2개니까 이 그림이 안 된다고. 따라서 한 칸 이동했을 때가 최초로 교점이 서로 개수가 똑같은 게 K값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0? 그래서 이때부터 가능하니까 우리는 P가 된다. P가 1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냈고요. P가 1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얘가 이렇게 더 내려오겠죠. 그래도 교점 개수가 2개로 같아지는 지점은 여기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그렇지? 여기도 살아남아. 그러니까 P가 1보다 커도 오케이야. 그럼 P가 뭐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여기 사이도 계속 가능합니다. P가 2가 되는 순간은 얘가 2칸 내려올 거고 얘가 2칸 올라갈 거니까 서로 뭐해져? 접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얘는 이렇게 접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 K 그으면 2개 빵개, 그죠? 얘 2개고 얘 입장에선 빵개고 2개 빵개 하다가 여기 오면 너도 1개, 너도 1개니까 얘도 하나 있고 요 밑에 내려오면 2개 빵개니까 결국 K가 가능한 선은 요 지점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1개. 너도 하나 생기니까 너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보다 여기에 지금 정수 라인이 있는 거예요. 2점 몇이 되면 2점 몇이 되는 순간은 얘가 요렇게 살짝만 더 올라가겠죠. 그래도 가능한 정수 개수는 몇 개야? 요 라인 하나밖에 안 생겨. 이해돼?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야. 그러다가 P가 3이 되는 순간을 또 체크해 봅시다.
P가 3이 되면요. 서로 한 칸씩 더 벌어지는 구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지. 얘 입장에선 이렇게 내려갈 거고 얘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접해 있던 애들이. 그러면 또 생각해 보시면 얘는 교점이 2개고 빵개고 1개고 빵개고 서로 빵개 1개고 빵개 2개고 빵개 이렇게 되죠. 따라서 가능한 K 값은 여기가 또 가능해지지. 서로 0개 이러한 거 하나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 더 안 봐도 되지. 얘가 만약에 3점 몇이 돼서 얘가 살짝 올라가면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혀서 탈락된다고요. 따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얘까지밖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가능한 P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구조니까 P는 1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잡히겠네요. 얘는 뭐 연산이라기보다 그래프 이해만 하시면 뭐 어렵진 않았어요.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너네 똑같이 나온다니까? 이번 문제에 위기가 찾아와요. 집중하세요. 이번 문제 어렵습니다. 44번. 빠바박 문제 좀 읽어보세요. 지은 따잉? 자, 44번은 그래프를 찾아내는 게 먼저예요. 두 그래프의 관계를 겁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조건으로 얘네가 어떤 관계의 그래프가 되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fx 그래프는 최고차원 계수가 1짜리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gx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는 가능성이 일단 대칭이라는 표현 자체가 2학기 버전이에요.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는 gx를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원점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또는 식을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44번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fx를 우리가 이렇게 놔봅시다. fx는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입니다 라고 해주고, 그럼 gx는요? 얘네들이 무슨 대칭이래? 원점에 대한 대칭 구조랍니다. 얘들아, 원점 대칭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원점 대칭 시킬 때 하는 방법. 야, 정신 차려. 눈을 떠. 그게.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돼? x도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꾸죠. 그러면 암산 좀 하자. 얘부터 마이너스 x를 다 집어넣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넣어봐야 그대로 ax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bx로 바뀌고 얘는 그대로 더하기 c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x에만 마이너스 x로 바꾼 거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거고요. y에 마이너스를 같이 달고 그 마이너스를 넘겨주셔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를 시키시면 이게 서로의 원점 대칭 구조인 거지. 이해되시죠? 헷갈리는 친구들은 잡아놓으세요. 얘는 x 대신에 뭘로? 마이너스 x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동시에 바꾸셔야 우리가 원점 대칭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문제를 잘 읽어보면 교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파, 베타라는? 그리고 최고차항 부호가 다르니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구조일 거고,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라고 알려주셨죠? 따라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이 얼마냐? 플러스죠? 플러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봐.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랑 위로 블록한 그래프를 선생님이 몇 가지를 좀 그려볼게요. 첫 번째로 얘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완전 대칭되게끔. 좌우 대칭되게 축을 동시에 같게끔 잡아놓은 거예요. 축을 같게 잡는 방법도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잡아보시면 b가 죽으면 돼. 그 다음에 한쪽으로 틀어진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한쪽으로 틀어진 케이스.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대한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기로 했고요. 알파, 베타. 이거 다 안 써도 돼. 그냥 어떤 그래프일지 먼저 추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래 놓고 나면 아래로 블록한 F 그래프가 어디야? 교점에서의 바깥쪽 그래프네요. HX 그래프라는 건 F라는 그래프는 교점의 바깥쪽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고, 그 다음에 GX는 교점의 안쪽 그래프기로 했죠. 그림을 보시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는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 종류도 겁나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힐 수도 있겠죠, 뭐. 안 그래? 이렇게 잡혔다고 치면 얘는 바깥쪽이니까 이렇게고, 얘 이렇게고, 얘 이렇게겠죠? 뭐 이런 것도 하나 잡아놔 봅시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조건에서 HX라는 선생님이 빨간색 그래프 그려놓은 거 있죠? HX. 그 빨간색 그래프 내에서 HX 그린 거야. 그래프에서 H 베타라는 값을 찾았어. H 베타는 여기죠. H 베타가 여기거든. H 베타 여기. 그러면 H 베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 HX는 H 베타에 대한 실근 X라고 하는 건, 얘가 어렵게 느끼지 마. 그냥 얘는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잖아. 베타라는 값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만약에 5야. 그럼 얘는 5야.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5라는 상수선을 그었을 때 X라는 교점의 X값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선을 그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바로 뭐야? Y는 H 베타라고 하는 상수선이에요. 상수선. 그 그래프랑 Y는 HX랑의 교점의 X값 보니까 너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어보시면 교점의 X값 여기 하나 베타밖에 안 나와요. 얘는 여기서 그어보시면 여기 나오고요. 그죠? 얘 있고 얘 있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해요. 뿅, 여기 뿅, 뿅.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또 그어주시면 얘는 교점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존재를 하네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띡 보면 얘가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야. 우리는 아직 연산 시작도 안 했어요. 아, 저렇게 생겨먹은 모양인가 봐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되셨죠? 아, 요게 하나, 둘, 세 개를 가져.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라고 했냐면 원점 대칭이래요.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의 형태로 그려봅시다. 얘를.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어떻게 잘 그리지? 잘 그려봅시다. 자, 얘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교점을 한 요쯤 만들까요? 요쯤? 얘가 한 여기 있으니까 한 요쯤 잡고, 얘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해되셨죠? 선생님, 원점 대칭을 이렇게 잡은 거야. 아, 너네가 뒤집고 뒤집히면 요 폭만큼 얘 폭이 갈 거고, 여기에서 이 폭만큼 여기가 갈 거고, 꼭지점이 한 요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이쪽도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y는 fx고요. 얘는 y는 gx 그래프인 거죠. 그리고 hx 그래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라온 이렇게 그래프가 hx 그래프예요. 그리고 교점 여기가 근데 이렇게 교점을 잡아놓고 봤더니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가 관계가 있죠. 알파 베타도 뭐가 돼야 돼? 원점 기준으로 좌우가 돼야 돼. 그렇죠? 같은 거리에 떨어진. 그래서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놓되 우리는 알파와 베타는 서로의 부호가 반대 구조야.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알파 값과 똑같은 애야. 그죠?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애들을 써먹어 봅시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여기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였지.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요. 여기 Y축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몰라. 그거 관계없어. 괜히 헷갈릴까봐 선생님 안 만나는 것처럼 잡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자. 그래서 우리는 너의 값과 너의 값에 대한 여기 그리고 너 얘네들에 대한 네모들의 총합이 얼마야? 네모 더하기 네모의 총합은 우리가 문제에서 알려준 마이너스 4를 갖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거부터 체크 먼저 해봅시다. 어떻게 잡으면 돼? 여기 네모랑 요 네모의 관계 있지? 보이니? 얘네 둘의 관계? 얘네 둘은 이차함수에서 선 하나를 갖고 여기와 여기에 대한 베타랑 네모잖아요, 지금. 그치? 얘네 둘에 대한 합이거든? 얘네 둘의 합은 따로따로 구하시는 게 아니죠? 축의 2배 되는 거지? 이해돼? 축의 2배. 따라서 요 함수 그래프식은 gx라고 한 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였거든, 마이너스 c였거든요? 그럼 요 놈에 대한 축의 방정식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2분의 b의 값이 되죠. 2분의 b. 이해돼? 여기 요 라인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밑에 공간이 좁으니까 위에다 쓸게. 됐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베타라고 자리 잡혔고 너네 둘에 대한 합의 구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b의 축이라는 놈의 몇 배? 2배가 되셔야 돼요. 따라서 너는 얼마? 마이너스 b고요. 얘네 둘에 대한 합이 너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 와야 되는 애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이 올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둘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축에 대한 2배 구조가 되고 밑에 조건이 네. 됐음?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여기는 요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값은 얘를 구하는 방법은 또 누구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볼게. 이렇게라는 F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선 그었을 때 요 라인을 지금 잡은 게 베타였고 우린 여기에 대한 이 네모 값이 궁금한 거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의 여기의 축은 F 입장의 축은 너의 축 얼마였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b 되네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너네 둘에 대한 합은 네모 프라임이랑 플러스 베타를 준 것의 합은 축의 2배니까 마이너스 b의 값이 돼야 되죠, 이번에. 잠깐만. 여기 왜 가만히 있었어? 축 이렇게 써놓고 왜 저기 마이너스로 갔냐?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 플러스야. 쭉. 그럼 여기가 쭉이었죠? 따라서 얘 축의 2배여야 되니까 얘 플러스 b예요. 요거네, 요거.
이거 플러스로 바꾸시면 되죠. 네. 그럴 뻔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선, 그쵸, 얘랑 부호가 달라야 되는데, 얘는, 따라서 네모 프라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b의 값이 되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베타가 옵니다. 이 자리에. 따라서,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베타 오고요. 그리고 얘는 b에 마이너스 베타가 옵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니들에 대한 합 구조를 찾는 거죠. 니들의 합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그리고 숑숑 이렇게. 따라서 남아있는 구조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베타는 4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는 서로 반대 부호였으니까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콜? 아직 우리 나 조건을 쓰지도 않았죠? 너무 열심히 필기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음?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게 교점 값이에요, 교점. 되셨어요? 야,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얘네 둘에 대한 연립 아니에요? 연립? 서로 같다? 그럼 얘네를 연립을 해보면 두 함수 그래프를 연립을 해볼게요. 그럼 서로 같다 해서 한쪽으로 넘기시면 2x제곱에 bb 죽어요. 그죠? 는 아니지. 뭐냐? 쟤네 이렇게 다 슉슉슉슉 하면 뭐랑 뭐냐?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냅두면 마이너스 2c죠. 이렇게. 쟤네 넘기고 얘네 여기로 내고 이렇게. 따라서 x제곱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c의 값이 되고 따라서 x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c인데 얘가 교점이잖아요. 그죠? 얘가 결국 누구누구인 거야? 알파 베타인 거니까. 그치? 얘가 알파 또는 베타라는 거니까 결국에 니네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이렇게.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6입니다가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함수식이 또 최신화가 돼요. 함수식은 fx라는 함수식은 다시 한번 x제곱에 플러스 bx에 마이너스 16이라는 함수와 gx라고 하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16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밑에 조건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조건에서 hx라는 그래프 위의 점 중에 y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은 총 15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hx라는 건 이렇게였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야, y좌표, 그러니까 음수인 점, 음의 정수인 점이 총 15개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존재하는 애들? 요 라인에 존재하는 정수점이 총 15개 있습니다죠? 근데 생각을 해봐라. 분명히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딘가에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몇 개씩 갖냐면 2개씩을 갖는다는 뜻이지. 그럼 느낌 오죠? 그럼 얘가 막판에 2개까지는 누구까지 내려가야 돼? 그치, 7까지,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가야 총 14개가 생기고 네가 누구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네가 마팔이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얘가 누구야? 알파. 즉 네가 마이너스 4의 값이었으니까
우리 F, 교점이니까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교점이니까 아무 거에나 집어넣으면 결국 fx 입장에서 보면 f 얼마? 알파를 집어넣은 f-4 입장에서 즉 16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이라는 그 값. 네가 얼마? 마파를 가져야 돼. 이렇게 돼요. 따라서 b는 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답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함수식이 완벽해지죠? 그럼 H2랑 H5를 구하세요니까 H2는 G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고 문제에서 뭐죠? 최종 H2의 플러스 H5의 값을 구하십시오. 2하고 5 맞죠? 이렇게 하니까 H2의 값은 저기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위로 블록한 G를 집어넣어서 G2를 구하시고 H5라는 값은 교점 여기가 4였는데 그 바깥쪽에 있었죠? 그럼 여기에 대한 값일 거니까 F5를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돌아서서 못 풀더라도? 돌아서서 못 풀 것 같아? 문제 포인트들 좀 짚어보시면 원점 대칭은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얘네는 이런 관계다. 그리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이거잖아. 이거보다 우리가 F라는 게 익숙하니까 F로 써보면 fx는 F1 이 뜻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F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에서 x의 실수 x의 값에 대한 개수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것의 개수는 개수가 뜻하는 바가 요거잖아. y는 fx랑 y는 f1이라고 하는 얘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 니들의 뭐에 대한 거야? 교점 개수를 뜻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얘는 몇 개인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fx 그래프 그려놓고 f1이라고 하는 이 함수 값의 상수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너네 뭐 다 배우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었고 얘가 f였어요. 그럼 요 라인에서 상수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니까 얘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3개가 되는 애들을 찾아낸 게 이 그림이었고 그럼 이 그림을 그리되 어떻게 그려야 돼? 원점 대칭되게끔 그려놓고 생각을 좀 하셔야 다시 말해서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그래프도 정확하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라는 걸 알아도 우리 학생들이 원점 기준으로 대칭 그래프를 이렇게 잘 그렸겠냐고. 그림이 있어도 어려운데 그림이 없으니까 더 어려웠을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선생님이랑 공부했으니까 그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는 것도 공부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모의고사들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거의 안 준단 말이야. 지랄 같은 게. 그럼 너네가 그려야 돼요. 응? 그 연습도 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는 아마 꾸역꾸역 하잖아? 그러면 이참수의 대칭성 연습해서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팁이 이거였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알파 베타라는 값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합은 여기 나오는 축이 잡혔을 때 축의 몇 배? 2배가 되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주시면 얘가 평균 같은 가운데 값을 축이라고 뜻하는 거니까 2개. 이건 늘 배우셨죠? 이거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도 배우셨잖아요. 사이클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놈에서 우리가 여기 4개짜리의 총합은 축의 몇 배를 주시면 돼요? 너와 너의 합은 축의 몇 배? 4배가 되시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축 곱하기 교점 개수. 대칭 구조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만약에 이런 구조를 갖더라도 얘에 대해서 떨어진 정도 그리고 이만큼 떨어진 정도가 동일하다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한 총합은 어차피 축에 대한 4배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칭성에 의해서.
다음 문제 꼬라지가 어떤지 보고 잠시 쉬었다 하든 다시 하든 하자. 바로 하든. 자, 46번 봅시다. 46번. 잠깐만요. 네, 46번까지 하고 쉬자. 46번은 할만합니다. 일단 문제 비주얼이 지금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얘는 친절하게도 그림이 쉽잖아요. 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가. 후딱 선생님이 지우고 문제 쓰는 동안 여러분들도 F그래프, G그래프, X축, Y축 하나의 좌표 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부터 그립시다. 빨리 그래프 그려봐. 이거 할만하다. 정신 차려. 야, 어차피 힘들게 왔는데 빡세게 공부하고 가. 선생님이 예전에 대치에도 많이 있었지만 대치 가면 막 제주도에서 오고 막 경상도 뭐 강원도 막 올라오잖아. 힘들게 와가지고 막 50명, 70명짜리 수업하는데 막 앉아서 자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아휴, 지금 엄마는 저렇게 와서 우리 아들, 딸이 공부할 거라고 아침부터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잠자고 있고. 정신 차려. 얘는 나름 지들끼리의 뭔가 특징이 있죠? 아까랑 뭔가 느낌 비슷하죠? 새끼 그래프 그리는 거. 대학교 가면 이 앞자리 컨닝을 많이 하거든? 교양 과목 할 때? 교양 과목 몰라요? 교양 과목은 알죠? 다른 과랑 막 같이 듣거든? 교양 과목은? 전공 과목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수학교육과니까, 수학 전공은 수학과 애들끼리 듣고, 뭐, 영어 회화 과목이라든가, 막 이런 교양 과목들은 다른 과들이랑 막 조인해서 같이 들어요. 그러면 막 100명, 200명 이렇게 수업을 같이 듣거든? 그럼 그거 시험 볼 때는 막 조교들부터 시작해서 교수님에서 막 4명, 5명이 시험 감독을 하거든? 이 앞줄은 항상 교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조교들이 이 앞에 잘 안 한단 말이야. 교수님은 막 멀리 보잖아요. 앞에서 막 컨닝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막 그런 얘기. 야, 너 이번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 쓰니? 막 하면 맨 앞자리에 아침 일찍 시험장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컨닝하기 제일 싫은. 왜냐면 그 중간 자리나 막 이런 데는 사방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교수님만 경계하면 돼. 교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줄만. 그래서 교탁 앞에다가 막 써놓고.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새끼들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씨, 하라는 거 안 하고 앉았고. 야, F랑 G 그래프를 보면 아까랑 구조가 똑같죠? 얘네들도 뭐야? 이제 느낌 보죠? 이차함수인데 얘네가 똑같고 얘네 둘의 부호가 달라. 그럼 무슨 관계야? 원점 대칭 구조야. 그쵸?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을 구해보면 네 꼭지점 구하고 네 꼭지점 구하잖아요? 그럼 너의 꼭지점을 네가 지나고 네 꼭지점을 네가 지나요. 응?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대충만 그릴게. 얘는 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네가 왼쪽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라는 놈은 오른쪽에 있는데 꼭지점을 서로 지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만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가 F고요. 네가 G입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Y축은 잡아놔야겠다. Y축 요 정가운데 지나야 되죠. 이렇게 Y축. 얘 표현하려면 뭐 X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건 자, 얘가 Y축이에요. Y축.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A를 뚝 잘라가지고 얘를 뭐 한대? 왼쪽은 F라는 그래프를 살리고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한 G라는 그래프의 일부를 뜯어서 뭐 하라는 거야? 얘 뜻이 뭐예요? Y는 GX라는 애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하세요잖아요. 평행 이동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B가 양수고 음수고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 요거는 평행 이동 때문에 우리가 당장 이차함수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죠? 평행 이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HX라는 그래프는 뭐래요? 아까 내가 봤는데 HX 그래프는 네, 박스 위에 줄에 있죠?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 그러니까 얘는 함수 파트니까 우리 어디 있냐면 2학기 단원이거든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1대1 대응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반드시 연속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면 증가하던 애는 영원히 증가하셔야 됩니다. 감소하던 애는 계속 감소해야 돼.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죠. 그러면 선생님이 대충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 2차 함수 그래프 F라는 그래프를 잘라 먹더라도 꼭지점 기준으로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1이죠. 꼭지점 기준으로 꼭지점보다 오른쪽을 잘라버리면 오른쪽에 A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를 X는 A라고 딱 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던 그래프 있지? 얘가 G였잖아요. 그럼 G는 어떻게 그리겠다라는 거냐면 G의 일부를 G라는 그래프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옮겨서 여기 노란색의 점점점 오른쪽에다가 G를 그리겠대. 다시 말해서 B가 0이면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해돼? 그리고 B를 뭐 1 보낸대. B에다가 1 집어넣는데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고 얘 꼭지점이 얼마였냐면 1이었죠? 그러면 얘를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얘를 한 칸 왼쪽으로 보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연속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그러면 이만큼을 이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마이너스 B로 평행 이동을 하면 G라는 그래프의 여기 조각이 여기에 이렇게 이동해서 붙을 거라고. 이해돼? G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는데 G는 평행 이동을 하는 거야. 야, A 오른쪽은 널 그릴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렇게 있던 G라는 그래프를 내가 B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면 G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이동을 해서. 그런데 걔는 어디만 그리냐면 A 오른쪽만 그리기로 했으니까 A 오른쪽만 그리니까 얘만 살아남은 거야. 이동을 한 뒤에. 그러면 그래프는 야, 이렇게 그려진 이 그래프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H인 거야. 근데 얘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고요. 이해돼? 따라서 우리는 자르더라도 이 식기부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디에다 잘라야 된다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1보다 더 왼쪽을 잘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르더라도 A는 반드시 어딜 잘라야 되냐면 여길 잘라야 돼요. A는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쪽. 마이너스 1에 잘라도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H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HX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이렇게죠. 아까 얘기했어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얘는 증가하고 있던 애기 때문에 G가 와서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할 수 있게끔 연결해서 붙어야 되니까 이 라인을 뿅 이렇게 잡아보시면 누가 필요한 거야? 네가 필요한 것이. 네가. 그죠?
네가 와서 누가 색칠이었지? 등호가 어디 붙어있냐? G한테 등호가 붙어있네요. 여기 빵꾸였고요. 그리고 얘는 색칠인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로 와야지. 저쪽. 쭉 이어 붙어서 딱 붙으면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1대1 대응을 만족할 거예요. 되셨어? 요게 이제 이 문제 해석이 끝인 거야.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러한 문제에서 A, B를 원소로 갔는데요. 자, A, B를 A가 뭐냐? A, B에 대한 순서쌍이고요. 네. 자, 기억 조건을 보시면 가는 0, K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K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해돼? 여기가 뭐야? A죠. A를 X는 0자리에다가 끊는다면 그럼 얘가 Y축이었으니까 여기에다 끊겠다는 거죠.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의 일부가 와서 갖다 붙는다고 쳐도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이딴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는 K는 존재하지 않아. 되셨음? 이 K라는 건 B죠, B. 우리는 요 그림은 요걸로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끊기는 거잖아요. 여기가 Y축이었고 얘가 X는 0이었으니까. 그럼 이쪽 그래프는 B라는 K야, B야. K는 B죠? 그러니까 B는 G라는 그래프를 좌우 이동을 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붙여도 우리는 1대1 대응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한 B는 존재하지 않아. 참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1, 4는 원소야.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집합은 우리한테 안 나오는 내용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얘는 해보시면 어디에다 끊는데? 마이너스 1에 끊는다는 거니까 축에다가 끊을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띄옥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G라는 그래프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자리죠? G라는 그래프는 어디 있었냐면 원래 이렇게 있는 그래프예요. 그죠? 쏘리. 큰일 날 뻔했다. 꼭지점 지나는 형태였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G는. 됐음? 요 꼭지점 지나는 애니까 저기.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가 이어 붙여져서 연속이 되려면 요 라인에 대한 값을 봐야지. 이렇게 와서 너 지점에 누가 와야 돼? 네가 와서 붙어서 결국에 요 지점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어붙으면 얘도 1대1 대응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 폭에 대한 계산을 하세요죠. 이 폭. 그러면 우리 이 함수식 있었죠. gx는 x제곱의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1인데 그의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의 함수값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너한테는 상관없죠. 얘가 g-1이라고 생각하면 g-1에 대한 함수값은 2네요. 2고요.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함수값이 2가 되는 x값을 찾아보시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여기다 긋는 거니까 반드시 얘는 존재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은 존재하고 또 다른 놈은 두 근에 대한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3 되겠네요. 얘 3이 생깁니다. 따라서 얘네 둘에 대한 폭이 얼마짜리냐면 4짜리죠. 폭이. 그럼 우리는 얼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B라는 게 움직이는 정도라 그랬죠? 4칸. 되셨음? 그 다음 디귿. 디귿은 어떤 집합에 m 플러스 b를 원소로 갖고요. m, b고 얘가 만족하는 놈.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게끔 하는 m과 b에 대한 값을 구하라 그랬고요. m은 정수였고요. 이러한 원소들의 총합, 얘네들에 대한 총합이 얼마였냐면 5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됐죠? 자, 얘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여기다 선생님 재탕 좀 할게요. 자, 우리는 요 값부터 찾으셔야 돼요. 얘가 얼마였냐면, 얘가 x값 1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아니죠, 꼭지점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방금 구했던 4가 나왔던 거죠. 폭이 4. 그러면서 얘가 얼마 나온 거지? 3이 나왔던 거죠. 3.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여기 값도 여기 대칭 구조죠. 얘도 4일 거니까 여기도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y축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m이라고 해서 요 m이 뭘 뜻했냐면 x는 a라고 해서 하는 그 a가 지금 m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거든. 그죠? 요 자리가 요 a의 자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끊어서 왼쪽을 f라고 읽어야 돼. 끊어서 왼쪽을 f라고 읽는데 우리는 반드시 1대1이 되기 위해서 저 자르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르더라도 오른쪽은 잘라서 얘가 이렇게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m에 가능한 애들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영원히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이너스 4를 자르게 되면 그래프를 조금 더 뚱뚱하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4를 자르게 되면 얘가 어떻게 잘리냐면 요 라인 있지. 요 라인보다 더 잘라야 돼. 여기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왜냐면 요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는 F라는 그래프가 여기만 살아남아. F가. 그쵸? 그 값 왼쪽만 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해도 붙을 수가 없어요. 이해돼? 왜냐면 얘는 높이가 이미 이만큼 높이니까. 높이 차가 나서. 얘를 데리고 와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그린 요런 그래프처럼. 근데 우리가 자르는 애를 얘 값보다 더 밑을 잘라서 F가 요만큼만 살아남으면 얘가 아무리 어떤 부분을 땡겨 오더라도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공간이 생기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따라서 우리는 가더라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냐면 마이너스 3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이해돼? 그리고 그때 그림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그려볼게. 봐봐. 첫 번째, m이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꼭지점에 오는 거죠. 그림이. 요렇게. 그리고 원래 g라는 그래프는 요렇게 있었던 애고,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은 이만큼에 대한 길이를 따서 그래프는 얘를 가지고 와야지. 여기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와서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 그 폭이 우리가 뭐였어? b였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b값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은 우리 아까 구했죠? 얼마였냐면 4였습니다. 4. 그 다음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2라면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꼭지점까지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잘리는 거죠? 마이너스 2 지점에서. 그럼 우리 원래 G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던 애거든. 그럼 이번에는 얼만큼 오셔야 되냐면 얘가 이만큼 와서 여기서 이 그림이 따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그럼 우린 뭘 찾으면 되냐면 얘 값을 찾으셔야 돼요. 얘. 그럼 여기부터 갈게요. 얘는 뭘 찾으면 돼? F-2를 먼저 찾으시면 되죠. F-2의 값은 얼마일까? 요 그래프가 F였으니까. F-2 얼마입니까?
마사에 마이너스 2니까 뿔4 중요해요. 1. 네. 여기가 1이랍니다. 1.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는 G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게 G야, G. G 입장에서 G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죠. 그놈이 함수값 얼마를 가질 때? 1을 가질 때를 찾으라는 거고요. 맞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네. 그렇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지저분하니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X값이 지금 이거랑 이거잖아요. 이해돼? 어디? 아니지. 요거. F에다가 마이너스 2. 왜냐면 요 값부터 찾아야 돼서 우리가 여기 M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자르는 값이 마이너스 2죠? 그럼 F-2라는 높이를 먼저 찾으면 F-2는 1 맞죠? 그리고 다시 1의 높이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1이 되는 X값을 찾아야 우리가 이 폭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X값을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짝수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2.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3이겠네요. 따라서 얘네들에 대한 폭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되는 거죠. 얘 빼기니까 얘는 3 플러스 루트 3 되겠습니다. 이해돼? 마지막 3단계는 마찬가지죠. 얘보다 더 자르는 거니까 반개식은 똑같을 겁니다.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이렇게 해서 꼭지점까지 있는데 그래프 왜 이래? 여기에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자른 거죠. m이 마이너스 3일 때. 근데 얘는 좀 쉬워요. 왜냐면 마이너스 3 라인이 어떤 라인이었냐면 그죠? 마이너스 3 라인이 왜 마이너스 3을 잡았던 거냐면 높이가 얘가 마지막으로 제일 낮아지는 값이 마이너스 3인 라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얘는 이렇게 그려질 때라고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어붙여줘야지. 이렇게로. 그래서 요 마디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근데 우린 얘는 알잖아요.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나? 플러스. 그렇지. 따라서 여기도 4가 되겠네요. 4. 그럼 얼마냐? 지금 우리한테 다 더하라고 한 게 이거지. 너네 둘에 대한 합이니까 너랑의 합. 그래서 여기에선 얼마 나오냐? 3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랑의 또 합이죠? m 플러스 b니까 얘랑의 합.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랑의 둘에 대한 합이죠? 그럼 얘는 1 되는 거겠네요. 1. 따라서 그들의 총합이 얼마야? 5루트 3? 네, 이렇게. 참, 이렇게. 얘는 실제로 도형의 이동이랑 1대1 대응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뺄까 하다가 그래프 분석하는 연습 때문에 좀 해봤어. 요걸로는 좀 변형해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네, 이어서 또 진행할게요. 무려 1시간 20분 동안 4문제를 풀었습니다. 네.